아파트 가장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아파트를 사는 것이 가장 싸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또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누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7차례 연속 사상 처음으로 첫 7연속 7연속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금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우리가. 자, 왜 그렇습니까? 아파트를 살 때는 아파트를 100% 현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금리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 당연히 금리가 높게 되면은 아파트를 사는 것이 주저하게 되는 거죠. 왜? 이자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DSR이라든가 뭐 DTI 이런 것들 다 보게 되죠. 한도가 안 나옵니다. 한도가. 네, 금리가 높으면은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는 아파트 사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하나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류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IMF급 하락, IMF 다음으로 거의 IMF급입니다. 가장 단기간에 아파트 값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다 모든 아파트들이 대부분 3년 전, 뭐 심한 아파트들은 5년 전, 뭐 이렇게 1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아파트를 언제 사야 되는 건지. 자,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금리라고 보는 거죠. 아무도 사지 않을 때 그것이 언제입니까? 네, 이때입니다. IMF 때 우리 한번 뒤돌아볼게요. IMF 때 기준금리가 20%였어요. 기본. 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IMF 때 97년도 기준금리, 97년도, 98년도 이때 기준금리가 20%였는데 자, 이때는 대출금리, 예금금리, 기준금리 이런 거 없어요. 다 20%야, 기본이. 1년 예금금리의 확정이요, 20%였습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별표를 한번 칠 것 같아요. 이제 왜 금리가 이렇게 최꼭지에 올라와 있죠? 20%까지 올라왔으면 이게 최꼭지로 내려왔고 그다음부터는 저금리 기조가 와버렸습니다. 자, 이 금리가 최상단에 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합니다. 금리 상단에 오게 되면은 자, 이러면은 위험을 회피하게 되죠. 첫 번째 위험 회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을 합니다. 투자에서는 이성적 판단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투자에서는 이성적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금리 상단에 이르게 되면은 사람들은 위험 회피를 하게 되고 이성적 판단을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못합니까? 투자를 못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IMF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웬만한 주식들, 뭐 국민은행 이런 거 있잖아요. 웬만한 주식들을요 다 천원했어요. 금리 20%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주가는 270포인트였죠. 그리고 여기서 뭐 음마아파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압구정현대 음마아파트 실거래가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않아요. 투자를 하잖아요. 무엇을 봅니까? 예금금리로 갑니다. 은행에 지금 금리로 지금 예금을 하러 갑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기는 언젠가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명제는 무엇입니까? 금리가 최꼭지로 올라갔을 때. 금리라는 것입니다. 금리. 이 동그라미 별표를 계속 쳐야 될 것 같아요.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 상단에 이르게 됐을 때는 가장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2007년 이후 금융위기 때 이후로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때 이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2012년도까지 고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금리가 높을 때가 2012년도예요. 네. 이게 거의 뭐 4% 정도까지 왔으니까 대출 금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융위기 때는 한번 5.25%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거는 일시적이었고 우리가 지금 최근 10년 동안 가장 금리가 높은 시기는 지금보다 더 높죠. 2012년도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대출 금리가 10%까지 가까이 올랐습니다. 뭐 지금 기준금리가 이 정도고 뭐 거기다 가상금리 붙이게 되고 또 위기가 있다 보니까 금리도 올라가겠죠. 2009년도 같은 경우도 금리가 이렇게 낮지가 않았습니다. 높았습니다. 2012년도까지 전반적으로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급격하게 지금 금리를 내리겠던 거는 지금 이명박 정권 때 들어오고 나서죠. 그 다음에 12년도는 다시 또 4%까지 고금리가 됐는데, 자, 이런 대출 금리가 10%까지 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자 부담이 커지자 최근 분양가보다 싸게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지금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과 조금 약간 비슷하죠. 네, 그래서 7억 7천만 원에 분양된 20평대, 이거 26평입니다. 26평 아파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게 뭡니까? 마피죠, 마피. 일명 그냥 마피입니다. 마피가 거래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유로 거래된 곳이 레미안 퍼스티지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건 미분양 나버렸죠. 자, 이것도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분양에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망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고금리 때문이죠. 고금리. 금리 상단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아파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보시면은 금리 상단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냐?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조언입니다. 조언. 자, 이 조언이 어떻게 됐다? 사지 말아라고 얘기하면요, 이게 지금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저렴하게. 자,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소에서 전화가 막 옵니다. 사라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전화를 와서 전화를 사놔서 사라고 할 때는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네, 꼭지예요, 꼭지. 그리고 아까도 보셨던 금리 상단에 이르게 되면은 뭐 금리가 최고치에 이르게 됐다,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대로 한번 볼게요. 금리 하단의 최저가, 금리의 최저점에 이르게 되면은 부동산 소장님들이 바빠집니다. 네, 아파트 사라고.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금리가 이번에 이제 금리가 0.5%까지 떨어졌었죠. 네, 0.5%까지 떨어졌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금리가 최바닥에 이르게 되면은 거품만 장딱 낍니다. 거품이 잔뜩 낀다는 겁니다. 금리가 최꼭지에 이르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거품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매우 이성적이기 때문에, 위험 회피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명제는 무엇인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지금 박모 사장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개소 서초동에서 지금 부동산 하시는 박모 사장은 모델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청약률이 높아도 허수가 많을 것이라면서 계약률 역시 지켜봐야겠지만 성공 가능성은 부정적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소 소장님이 사지 마라, 부정적이라 말할 때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계약률이 저조할 때, 미계약. 네, 아파트 미계약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분양이겠죠. 미계약이 늘어날 때가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란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하죠. 우리 99% 사람들은 네, 저금리일 때 삽니다. 고금리일 때 팔고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아파트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고금리가 언제까지 했습니까? 네, 이제 이때 한번 저금리가 됐고 12년도 고금리였고, 그 다음에 9년도 이때도 조금 금리가 비쌌죠. 뭐 10% 대출금리가 주담대가 10% 정도 했으니까 어떻게 됐죠? 안 오르죠. 지나고 보니까 언제입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고금리일 때, 12년도가 10년 중으로는 최근 가장 비쌌으니까 이때가 가장 싸다는 겁니다. 2012년도 금리가 거의 뭐 3% 후반, 4% 정도 있을 때, 이때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압구정 현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압구정 현대 84 타입, 이거 얼마였습니까? 8억에도 못 팔아가지고 서로 난리였습니다. 8억대에도. 자, 압구정 현대가 2012년도에 그때 가장 금리가 비쌀 때였습니다. 8억에도요 매물이 쌓이겠었어. 아무도 안 사는 거야. 이때 얼마나 쌉니까? 이게 지금 40억 넘어갔죠. 40억. 84 타입이 40억 넘어갔죠. 네, 지금도 40억 하고 있죠. 그럼 레미안 퍼스티지 26평은 어떻습니까? 이때 얼마예요? 이때
7억이요, 7억. 12년도. 네. 8억. 거의 뭐 8억 초반이네요. 자, 이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가장 꼭지가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가장 비쌀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들 거꾸로 자꾸 생각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뭡니까? 이때 가장 비쌀 때가 언제입니까? 네, 이거는 금리가 가장 저렴할 때다. 또 하나, 부동산 소장님들이 전화가 가장 많이 올 때다. 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미계약이 없다. 모든 것이 완판일 때다. 완판.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네, 가장 저렴할 때는 거꾸로 금리가 가장 높을 때다.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장님들이 거래하지 마라, 사지 마라고 할 때고, 이거는 사러 갈 때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미계약이 넘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리가 잘 될 겁니다. 언제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아파트를 사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건지. 금리는 상단과 사단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고금리와 저금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언제 아파트를 사라고 알려줍니까? 시그널을 언제 줍니까? IMF에서 알려줍니다. IMF가 즉각 경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이 IMF 때죠. IMF 때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때도 어땠습니까? IMF에서 즉각 경고했어요. 사지 말라고. 자, IMF에서 즉각 경고할 때가 이때가 3번에 있었습니다. 2009년 이후. 2009년 이후에서 IMF가 즉각 경고했었고, 2012년도에도 한번 제가 기사를 저번 방송에 한번 했습니다. 12년도에도 IMF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세 차례를 IMF 경고했어요. 이번에는 4차례입니다. 2007년, 2008년도에 IMF에서 집 사면 망한다. 인구 감소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2009년 이후에 하고 2012년도에도 2009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2012년도 그 사이에도 IMF에서도 즉각 경고를 했습니다. 네, 집 사지 말라고, 집 팔아라. 그래서 IMF 경고가 한번 나오게 되면은 1년 이내에 바닥을 찾습니다. 바닥. 네, 지금 1월 달이니까 1년 이내에 거의 바닥을 찾는다. 이건 뭡니까? 이 공식이죠, 공식. IMF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 헐값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 IMF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금리 계속 올리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네, 국민들의 자산을 다 지금 헐값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4가지 신호로 봤습니다. 자, 집을 언제 사야 되는가? 아파트를 언제 사야 되는가?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고금리일 때, 금리가 최꼭지를 찍었을 때. 네, 두 번째가 무엇이죠? 네, 자, 여러분들 미계약이 될 때. 아까 반포자이도 보셨죠? 네, 그리고 반포 레미안 퍼티지도 봤었고, 미계약이 막 줄을 넘칠 때. 그 다음 3번 뭡니까? 부동산 소장님들이 아파트 사면 망한다고 할 때, 사지 마라고 할 때. 4번이 무엇이죠? IMF에서 경고할 때. 자, 이 4가지 신호가 딱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집을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된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안 사더라.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사더라. 모든 사람들은 금리가 최꼭지에 이르게 되면은, 금리가 최바닥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 거품이 잔뜩 끼어 있을 때 대부분이 아파트를 서로 산다고 난리굿을 치더라.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